오늘도 흥미진진한 암호화폐 관련된 소식 들고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마토. 오늘 미국의 지난 7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예상치를 밑돈 수치가 나왔다.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치가 나오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따라서 다가오는 9월 연준이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라면서 시장은 반기고 있었습니다. 해당 지표가 나오기 전 연준이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할 확률은 50%였었는데요. 해당 지표가 나오고 나서 55.5%로 소폭 상승하는 모습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자 달러가 큰 폭으로 하락하기 시작했는데요. 암호화폐 및 위험자산들에게는 정말 호재가 아닐 수가 없겠죠. 달러의 떡락. 이와 동시에 미국 증시는 일제히 상승.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닥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네요. 아쉽습니다. 달러가 떨어졌을 때 후딱후딱 올라줘야 되는데 뭘 이렇게 꾸무적꾸무적 되고 있는 것인가. 비트코인 정신 차려야겠죠. 자, 어찌됐거나 생산자 물가지수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내일 발표가 될 텐데 CPI 역시 좋게 나와준다. 그러면은 증시를 비롯해가지고 비트코인도 더욱 힘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지는 암호화폐 소식들. 자, 일단 첫 번째로 어제 일론 머스크와 도널드 트럼프 간에 X를 통한 인터뷰가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암호화폐 관련된 언급은 없었습니다. 특이사항이 있다라면은 해당 인터뷰가 진행되려고 했을 때 X를 대상으로, 트위터를 대상으로 엄청난 디도스 어택이 발생이 되면서 인터뷰를 망치려고 했었으나 그래도 인터뷰는 진행이 되었습니다. 비록 암호화폐 관련된 언급은 없었지만은 청취자가 100만이 넘어가는 등 굉장한 성공을 거뒀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었고, 참고로 일론 머스크는 카말라 해리스도 똑같이 초대를 했었다라고 하네요. 근데 카말라 측에서는 거절, 트럼프는 승낙을 해가지고 트럼프 쪽만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다.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유로피언 유니언에서 해당 인터뷰에서 경고를 보내기도 했었다라고 해요. 미국에서 일어나는 인터뷰인데 왜 유럽이 끼어드는 것인가? 거기엔 또 당연히 이유가 있죠. 자, 그리고 해당 인터뷰가 마무리가 되고 나서 카말라 해리스 측에서는 성명을 통해 가지고 해당 인터뷰가 미국의 민주화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식으로다가 비난을 하기도 했었는데, 일론 머스크는 다시 한번 그러지 말고 너도 와서 함께 인터뷰해보자 라고 권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어서는 며칠 전에 해리스 캠프와 암호화폐 업계 리더들 간에 미팅이 있었다라는 소식 나왔었는데요. 혹자는 소식통을 통해 가지고 해당 미팅에서 고성이 오고 갔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타일러 윙클보스가 이야기를 했다시피 온라인 상의 미팅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카말라 해리스는 전혀 얼굴을 내밀지 않았었다라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회의를 주관한 민주당의 로칸나 하원 의원은 이야기를 해당 미팅에서 활기차고 긍정적인 대화가 오갔다. 이번 원탁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몇 주 안에 행정부가 합리적인 규제로 나아가는 로드맵을 담은 긍정적 성명을 발표할 것으로 기대를 한다. 또한 암호화폐를 초당파적인 이슈로 만들어가지고 미국 내에서 기업들이 법을 준수하는 동시에 기술 혁신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분위기가 좋았었으면 타일러 윙클보스가 나중에 카말라 해리스 행정부를 비판하지 않았었을 것 같은데요. 이 말을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사실이면은 좋겠습니다. 여기저기 좀 찜찜한 구석이 많이 있긴 하지만은 또 여기서 나와있다시피 암호화폐가 미국 내에 많은 일자리와 기술과 혁신을 주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 4년 동안에는 뭐하고 있다가 이제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태도를 바꾸는 것인가? 좀 황당하기도 합니다. 아무튼지 간에 좋은 발언이긴 한데 좀 찝찝하다. 얘네는 좀 뭔가 더럽다 라는 느낌이 계속 듭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업계에서도 이제 그닥 그들을 신용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미국 민주당을 향한 부정적인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암호화폐 트레이딩 업체 및 자산운용사 갤럭시의 리서치 총괄 역시 카말라 해리스 같은 경우는 바이든의 뒤를 이어가지고 엄격한 암호화폐 규제 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것에 대한 근거로 최근에 카말라 해리스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규제를 추진했었던 바이든의 인사 2명을 캠프에 영입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암호화폐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기사를 백악관에 게재를 했었고, 또 한 명은 백악관 내에서도 악명 높은 암호화폐 반대자로 여겨지고 있는데, 이네들 영입을 하면서 갑자기 우리는 암호화폐를 지지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전혀 신뢰가 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만약에 솔라나 ETF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면은 이번에 정권이 바뀌기를 바라야 된다라고 블룸버그의 에릭 발추나스 역시 일침을 놓으면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특히 게리 겐세이 같은 경우는
퇴임을 하기 전까지 지금 같은 행태를 바꾸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인데요. 반면에 공화당이 정권을 잡게 된다면 불가능은 없다. 현물 솔라나 ETF도 충분히 승인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알설헤이지가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올해부터 유동성이 많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은 상승하긴 할 것인데, 이제 공화당이 정권을 잡게 되면은 암호화폐를 지지하면서 더욱더 높게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고, 민주당이 잡게 된다라면은 아직까지 공약이 제대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어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래도 오르긴 오를 것이다. 근데 미국이 만약에 전략적 준비자산으로 비트코인을 포함을 시킨다, 그러면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도미노 효과가 발생하게 되면서 더욱더 많은 기관들, 그리고 더욱더 많은 나라들이 이를 따라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나비 효과가 아니라 무슨 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 제트기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지 간에 알설해진 이야기하기를 최근에 재무장관이 뭐라고 했느냐, 연말까지 최소 3,010억에서 최대 1조 500억 달러를 국채를 사가지고 유동성을 투입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선거 전까지 암호화폐를 포함한 모든 위험자산의 화려한 강세장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화려하게 가지야. 이어서 메타플래닛 57.1개의 비트를 추매했다는 소식이 나왔으며, 어제 비트코인 현물 ETF는 전체적인 순유입의 흐름이 있었으나 그 금액이 크진 않습니다. 2,800만 달러 순유입, 블랙락 같은 경우는 1,360만 달러가 유입이 되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렇게까지 많은 금액은 아니었었다. 다음으로는 약간 또 인상을 찌푸리게 만드는 소식, 바로 마운트 kok스입니다. 마운트 kok스가 채권자들에게 분배를 위해서 비트코인 20억 달러 정도를 비트코인 지갑에 넣어놨는데 해당 지갑에서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채권자들에게 분배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과연 이번에도 채권자들은 비트코인을 보유를 하게 될 것인가, 아니면 매도하는 사람들이 나올 것인가. 근데 매도하면은 죽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굳이 매도할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최근에 비트코인 1개 이상을 보유한 주소가 드디어 100만 개를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100만 개,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나중에 백만장자들, 억만장자들이 포모가 오게 된다. 그러면 정말로 언젠가는 비트코인 부르는 게 값이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는 레커 캐피탈의 설립자는 이야기하기를, 지금 미국 경제 상황을 봤을 때 성장 둔화와 제한적 통화정책이라는 불리한 환경에 우리가 놓여있지만 개인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여기서 더 약세를 보일 것 같지는 않다. 지금 현재 상황 공포 단계라고 하는데요.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뭘 해야 되냐? 다음 달부터 있을 연준의 유동성 관련 조치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준뿐만 아니라 재무부까지 유동성을 풀고 있기 때문에 미래를 바라보고 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관련된 분석인데, 희망회로 차트로서 제가 여러 번 이미 소개를 해드렸었던 차트가 다시 한번 기사에 나왔습니다. 과거가 반복된다면 비트코인 크게 쏠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런가 하면 렉트 캐피탈 분석가, 비트코인이 성공적으로다가 채널 하단을 테스트를 하고 올라오고 있다. 최근 고점을 깨기 위해서는 더욱더 많은 거래량이 필요하긴 한데 그래도 지금까지 상황이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케빈 스벤슨 분석가는 비트코인이 다이아몬드 스텝을 밟고 있다. 다이아몬드 스텝을 밟으면서 기술적인 목표가 62,050달러를 향해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근데 반면에 크립토 뉴보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이 62,300달러 수준까지 쐈다가 다시 한번 내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이렇게 될 것 같다. 자, 반면에 사토시 플리퍼 분석가 같은 경우는 4시간 봉 차트상에서 불플래그가 상승 브레이크아웃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강세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분석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일 있을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겠죠. 여기에 따라 가지고 당연한 이야기겠지만은 변동성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자, 다음으로는 이더리움입니다. 어제 이더리움 역시 현물 ETF에서 순유입이 발생을 했습니다. 490만 달러 순유입.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많은 덤핑과 더불어 가지고 약세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점프 캐피탈 뿐만 아니라 블록타워 캐피탈 같은 경우도 대량의 이더리움을 던지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2,500만 달러 상당에 달하는 이더리움을 던졌다. 근데 이거 던질 것이 아니라 던졌기 때문에 이미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가격은 적용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기관들의 관심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더리움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고 있다. 이것이 문제로 작용을 할 수 있겠다. 자금들이 흘러 들어와야 되는데 나가려고 하고 있다.
자, 그리고 상황을 더욱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플러스 토큰.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몇 년 전에 있었던 그 중국인들이 벌였었던 큰 사기 사건으로서 한국에서도 피해자가 꽤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자, 플러스 토큰 사기의 여파가 아직까지 퍼지고 있는데 최근 조사에 따르면은 이제는 문을 닫은 거래소 비데스크라는 거래소가 있는데요. 얘네들이 들고 있었던 이더리움 물량이 상당한 양이 플러스 토큰 관련된 연결 주소로 암호화폐 주소로 이동이 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뭔 상황인가? 이 자식들이 한패인가?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데드크로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이더리움. 만약에 2,500달러 지지선이 뚫린다. 그러면 2,000달러대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이 허우적대게 되면 당연히 알트코인들이 힘을 못 쓰게 됨과 동시에 특히나 이더리움 레이어2 프로젝트들도 힘들어질 것 같은데요. 그래서인지 최근에 많은 고난을 겪고 있는 레이어2 프로젝트들, 그 중에 아비트럼 같은 경우는 그나마 다행인 것이 반등하면서 이 최근 있었던 저항을 뚫고 안착할 수 있다면 반등을 추가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엘리지 분석가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 이어서 그는 중국계 페페라 불리는 페이페이 토큰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는 저항, 이 저항을 뚫고 올라와서 안착할 수 있다면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알리 마르티네즈 분석가가 보고 있는 솔라나 일봉 차트상에서 헤드앤숄더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패턴이 완성되면서 지지가 무너지게 된다면 솔라나가 141달러 아래로 가게 되면서 122달러까지 떡락할 수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었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온도입니다. 네브라스칸 군어 분석가, 온도가 안타깝게도 페넌트에서 아래로 빠지면서 최근에 50센트 선까지 무너졌었는데요. 지금부터 95센트 선까지 반등할 수는 있겠지만 그 이후에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이 된다는 분석을 남겼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분석가들이 최근에 아발란체를 주목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 기사에서는 이야기하기를 분석가 중에 웰즈 크립토 트레이딩이라는 분석가가 있는데 엘리엇 파동을 적용을 해본 결과 약간의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그 이후에 떡상을 하게 되면서 최대 230에서 285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분석을 제시를 했는데요. 근데 차트는 웰즈 크립토가 아니라 크립토 블랙 분석가의 차트를 들고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어찌됐든지 간에 많은 분석가들은 만약에 알트 시즌을 원한다 그러면은 비트코인이 전고를 뚫기를 바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트코인 전고 좀 가지야. 내일 소비자 물가지수 긍정적으로 발표가 될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채널의 시청료 주기, 광고 영상 재생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그리고 링크를 통한 암호화폐 지갑 구매를 통해서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내일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